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저는 김세곤 목사고요. 오늘 정기예언서 73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 1절부터 13절까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특기할 만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 뭐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스바가 맞아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 스바. 예, 근데 이제 여기 여러분 이걸 보시면 히브리 철자 가운데 이게 쉰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모음이 이렇게 붙었거든요. 아래 위로 점 두 개가 붙었어요. 이걸 우리가 슈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유성수화하고 음가를 가지는 수화하고 음가가 없는 슈바하고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슈바, 슈와 뭐 어떻게 있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앞에 올 때는 음가를 가져요. 그래서 쉐바, 쉐바로 읽는 게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쉐바의 여왕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10장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뭐 전체적으로 10장 얘기는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를 그 열왕기서 기자가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하여튼 그 아프리카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스바 왕국이 쉐바 왕국이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있었다고 보여져요. 거기 멀잖아요. 그냥 거기서까지 찾아올 정도로 그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9절까지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솔로몬이 뭐 재산이 얼마 있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얼마 됐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한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말씀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요 스바라고 하는 나라, 쉐바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 또 그다음에 거기를 다스리는 여왕이 누구냐라는 건데, 이거 참,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볼 때는 이제 우리 밝혀야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거를 전설로 생각하고 뭐 이게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 또 서남아시아 지역에 이런 종류의 전설이 많다. 이거는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스바 여왕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뭐 이 사람이 어떠냐, 이게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주 정확하게 따져서 이게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좀 대충 대답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고대에 어디 있었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 아라비아 남단에 이 쉐바 왕국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학자들은 사바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주전 12세기경부터 존재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쉐바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걸 이렇게 봐요. 요 밑에가 이제 여기가 이제 에디오피아가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쉐바가 이쪽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하여간 이 언저리에 이 언저리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은 여기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여기 있었으니까 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행로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왔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쉐바 혹은 스바는 이렇게 아라비아 남단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하시자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하는데, 음, 그 이게 이제 브리테니카죠, 브리테니카.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테니카인데 여기를 이제 그 역사 비평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바 왕국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그 사바 왕국이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이 예, 이게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존재하던 고대 아랍 국가라고 보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케네스 키친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원전 1200년 전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닐 애셔 실버맨이라는 사람하고 핑켈스타인인데 이 사람은 8세기 이후에서야 번영하기 시작했다. 그죠? 그러면서 또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 기원전이죠. 까지는 그런 왕국이 있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 여기서 말하는 8세기는 이제 주전이에요. 주전. 잘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데 글쎄요. 저는 뭐 아무래도 그 사바라고 하는 왕국하고 관련이 있겠죠. 관련이 있고 저는 그렇다 그러면 뭐 이 정도 봐야 다윗이 한 주전 1000년 되는 거고요. 그 밑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주전 900년에서 1000년 사이일 텐데 그 사이에 그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다는 걸로 본다 그러면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기원전 9세기 8세기까지 그런 왕국이 있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라는 거는 지가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는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뒤에 가서 조금 그 정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이디오피아의 그 오토독스 처치 이건 크리스천이에요. 기독교 그 전승 가운데 태화해도 그대로 읽으면 태화해도 트래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이디오피아의 여기 그 정통 그러니까 오토독스 처치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그 스바 여왕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신뢰를 갖고 있고 솔로몬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쉐바라고 하는 나라의 언급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코란, 무슬림의 경전인 쿠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 무슬림, 기독교 전승이 각각 나타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뭐 무슬림이 뭐라 그러든지 뭐 유대교가 뭐라 그러든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기독교 전승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Ethiopian Orthodox 태화해도 트래디션이 있어요. 그 태화해도가 어떤 장소 지명이기도 한데요. 스바 여왕의 고향이라고 뭐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태화해도가 그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였던 시절에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거기 살았으니까 그 첫 번째 부인이 있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부인인 뭐 프린세스 뭐 타르비스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고향이기도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 그 이디오피아의 그 오토독스 처치에서는 굉장히 스바 여왕의 존재를 확신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이렇게 확신을 하죠. 그래서 2세기경에 예멘이나 이스탄불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문헌을 보면 스바 왕국의 위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아라비아 남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뭐 분명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셔야 될 거는 태화해도 트래디션이라는 것 뒤에 가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디오피아 문화에는 마케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스바의 왕의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라고만 그렇게 얘기되는데 이름이 나오고 아람 문화 꿀안에는 빌키스라고 하는 이름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쪽은 이 그림이고 이쪽은 이제 이 그림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이름이 있었다. 이런 마케다라든지 빌키스라든지 그러니까 이름이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이게 신빙성이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뭐 하여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성경에 이제 나오죠. 시바 혹은 뭐 쉐바 혹은 뭐 스바 뭐 그 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 방문이 단순히 뭐 그냥 명성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통상 교섭도 겸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스바가 어디에 위치한 나라였는지에 대해서는 후대 전승이 이제 다양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멘 지역에 있던 사바 왕국의 여왕이다라고 하는 전승인데 뭐 하여튼 사바가 스바인지 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코란이죠. 꾸란에서는 여왕의 이름을 빌키스로 기록을 하는데 그 이제 성경에는 단순히 이제 지혜를 시험하는 질문을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꾸란에는 방법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그 에티오피아의 조상이 되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었던 악숨 왕국. 여기도 보면 시바 여왕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아프리카 악숨 왕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과 이제 혼인해가지고 아들 메넬리크를 낳았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유대인을 이끌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건국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이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디오피아 크리스천들은 솔로몬과 마케다 여왕의 자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악순 왕국이 있던 그 에티오피아에는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흑인화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거주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예멘 지역에는 유대교를 국교로 삼는 힘야루 킹덤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굉장히 그 솔로몬 때에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라비아 반도 전체에 솔로몬의 영향이 대단히 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은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까지는 뭐 어떤 그 배경, 어떤 그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스바 혹은 쉐바의 여왕이 왜 솔로몬을 만들어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하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여왕이 이제 그 스바라고 하는 나라를 좀 다스리는 데 있어서 좀 어떤 그 카운슬링을 좀 하기 위해서 어떤 노하우를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하여튼 스바 여왕의 속셈이 뭐 무엇이었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속셈과 관계없이 그녀가 찾아왔던 것 자체가 솔로몬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말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이 무역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만약에 무역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판단이 드네요. 하여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이게 이쪽이 이제 여기는 이쪽은 아프리카 쪽이고요. 이렇게 이제 뭡니까 아라비아 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죠.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서 쭉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가 뭐 무역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 나라가 강건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역을 통해서 이름을 떨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바의 왕이 당시에 이제 주된 수송 수단인 코끼리를 이끌고 많은 상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왔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향료니 보석을 바치면서 솔로몬과의 면담을 요청했다는 건데, 특히 이제 향료는 이제 아라비아 지역에서 나는 그런 필수품이고 왕실의 필수품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단에 있으면서 여기서 그 아마 향료 교육을 주로 했던 걸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채취한 고급 향료를 애굽, 이집트와 가나안 국가들에게 이제 공급을 했는데 뭐 돈 좀 벌었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자니까 당시 팔레스틴에 자리 잡은, 가나안에 자리 잡은 강국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스바 왕국이 주로 이끌었던 그런 지중해의 향료 무역은 이제 기원전 4세기에 헬라 제국이 우리가 잘 아는 마세도니아죠.
예, 그래서 그 필립과 그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 헬라 제국이 등장하면서 약화되고요. 결국은 이제 그 아라비아산 향료도 이제 지중해산 향료의 대량 생산에 밀려서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뭐 하더라고요. 예수님 방문했던 동방 박사들도 아라비아 향료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데 글쎄 뭐 굳이 말하자면 그게 유향이 그걸 나타낸다고 봐야 되지만 동방 박사 이야기는 복음서 기자들이 자세하게 정확하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 기자가 처음 헤롯,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은 대왕 아니에요. 하여튼 헤롯 왕조의 처음 헤롯을 한 방 먹이기 위해서 동방 박사를 등장시킨 걸로 그렇게 보여요. 더구나 이제 이 사람들은 동방이니까 저쪽 저 위쪽에 이게 뭐 메소포타미아 위쪽 있네 이쪽 쪽에 여기서 왔는데 이거를 막 아라비아 향료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거는 뭐 글쎄 그게 조금 논리적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스바 여왕 갈 때는 뭐 이제 그 애굽을 거쳐서 이디오피아로 간 거로 보이고요. 전설에 의하면 거기서 메넬리크를 낳아서 그 이제 그 나라를 세운 걸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게 이제 메넬리크 일세에 관한 전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솔로몬을 무슨 호색한으로 오해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제 전설일 뿐이고요. 또 그가 이제 많은 배우자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정략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달리 뭐 호색한이거나 여색을 밝혔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는 저는 솔로몬을 좋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건 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여튼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지 아니든지 이건 전설이라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좀 더 설명을 하면 이게 이제 악수만국 땅이죠. 이디오피아 땅이죠. 하여튼 뭐 이런 지역 전체를 다 해서 굉장히 그 스바 여왕이 향료 무역에 아주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실제로 향료 무역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 뭐 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거든지 다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뭐 커지는 것도 또 그 외 다른 왕들이 약한 것도 다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작은 상태로 있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분이 야 이게 네 그릇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따르면 되는 거고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넘어서려고 하면 진짜 잘못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끝이 좋아야 한다는 얘기를 솔로몬 얘기에서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는 때가 있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때가 있었지만 참 끝이 안 좋았잖아요. 제가 지금 묵상 쪽에 지금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갈라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결국 후대에 가서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끝에 아무리 뭐 저쩌고 얘기를 해도 끝에 열매가 어떤지를 보면 아는 건데 솔로몬이 남긴 열매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조금 내용이 수바에 관한 얘기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잘 이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뭐 털어버리시고요.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선 스바 왕국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고대 왕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솔로몬을 방문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나라 운영의 노하우를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향료 교육을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정리가 깨끗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